야심한 밤, 한 여자가 말 그대로 죽도록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앞에서였죠. 예, 보다 못한 아버지가 차라리 절 죽여주시오. 자신을 희생해 딸을 살리려 해보지만 그 결과는 이놈도 죽이고 네 딸년도 죽여주마. 그저 응수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노비로 태어나서 감히 네가 건드린 딸을, 내 딸을 망신을 줘. 양반의 심기를 거스른 것,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목숨이 붙어있을 때 묻어보게 알았어? 목숨을 잃어야 했죠. 그런데 아니지. 죽이는 건 좀 아니다, 그지? 갑자기 자비를 베푸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 가족 같은 사이잖아. 안 그래? 그럼요, 아씨. 평생을 함께했던 일만의 정을 이럴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그녀에게 베풀긴 개뿔, 씻겨서 아버지 침수해드려고. 오로지 더 끔찍한 고통을 주기 위한 뭐해? 씻겨서 들어봐야 당장! 사탄의 명령을 하더라죠. 그런데 그때 다 죽어가던 노비가 닥터 스트레인지 뺨치는 무언의 시그널을 알지? 보내옵니다. 잠시 후 마치 짐승 잡듯 매질을 하던 양반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내 일찌감치 너를 품었으면은 이런 일도 막았을 터인데 그저 음흉한 눈빛으로 오늘로 다 잊자. 딸버린 노비에게 내 방도 한 칸 내어주마. 소름 돋는 추판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자는 허나 그녀는 그가 먹여주고 재워주신 아주 침착하면서도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서늘하게 그래.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바래왔던 아니 뭐 이리 급한 것이야. 이 지옥의 종지부를 찍는 내 어미에 대한 차디찬 한이 서린 복수요. 복수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진 모드를 논하고 밖에 누가 없느냐? 결국 끝을 보진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맞죠? 건너버린 뒤였죠. 더러운 섬 당장 놓지 못해? 더러워? 그래, 이 더러운 년아. 이 구데기 같은 년, 너 같은 거 죽어 마땅해! 하늘 아래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어. 그저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그녀는 더러운 건 너야.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모든 사슬들을 풀어헤치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녀는 18,000도 다른 모습으로 아리따운 양반집 아씨로 환골탈퇴를 한 상태였죠. 멈춰라! 심지어 그 여인은 어찌 오라를 묵지하는 것이냐? 범죄 혐의로 호송 중임에도 자네가 한번 해보든가.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으러 온 것뿐이니 묶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구를 사용해선 안 되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대명률 419조에 의해 그녀의 법률 지식이 장 60대를 맞는다는 걸 아십니까? 거의 우영우급이었기 때문이었죠. 가자! 도대체 어디서 감히 천한 년이 양반 행세를 해? 불과 몇 년 사이 저 사기꾼년을 차갑으로 잡으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옥시 부인 전 바로 시작합니다. 수년 전 구덕이 어디 갔어? 한 양반집 아씨가 자신의 몸종을 찾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마치 늘상 있는 일이란 것 마냥 아주 능숙하게 다리를 오늘은 반드시 분질러 버릴 테다. 그녀 앞에 나타나죠. 꽃핀 머리채 겨우 다 자랐는데 천연덕스럽기 그지없는 뭐야, 분명 안에 없었는데? 구들장이 하도 차서. 헛간에 지푸라기 위해서 잤어요. 이 노비의 이름은 너 한 번만 더 밖에 나가면 발모가지를 끊어버릴 거야. 구덕이가 아닌 그럼 네 이름은 구덕이가 아니고 쩔뚝이겠다? 구덕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니. 자기 옆에 피로부터 그저 구덕이처럼 살라고 지은 야, 양반이란 이름을 가진 악마의 역겨운 네이밍 센스였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그녀를 괴롭히는 이유는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두 번 어깨너머로 보면 그냥 저절로 되던데요? 구덕이가 너무 잘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것이 아까울 정도로 영민했던 그녀는 이런 자신의 천재력을 활용해 몇 년을 모았는데 겨우 이거야. 그저 닥치는 대로 돈을 모으고 있었죠. 너 그 돈 모으는 거 좀 신호야. 왜냐하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란 뜻이지. 그녀는 애초부터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 보따리 찾아들고 이 지옥에서 용두봉 초입으로 오라고? 도망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죽을 거면 2판 4판이야. 10여 년 전 병에 걸렸던 그녀의 어머니는 당장 내다 버리라니까 뭐 어쩌라고 있어? 무려 산채로 버려졌었죠. 어떻게 이래요? 우리가 인생이에요. 짐승은 자유라도 있었지만 야, 네가 개돼지랑 다른 게 뭔데? 평생을 구속되어 당장 내다 버리지 않으면 인연도 같이 묻어버렸잖아. 반인륜적 명령에도 거역조차 못하는 당시 노비란 존재는 먹이사슬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양반으로 태어나서 쌀밥도 먹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날부터 구덕인 결심한 것이었죠. 그니까 엄마 필수 불가결한 우리 생존하기 위한 도망치게 해줘. 필생의 탈출을. 한편 어느 양반집 별채엔 오로지 풍류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훈남 천승이로 불릴 도령이 살고 있었는데 안에 있느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던 그에게 대체 어떤 아씨가 저랑 혼례를 한다고 그럽니까? 빅 이벤트가 찾아오죠. 평생을 한량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너도 한 번쯤은 이번만큼은 집안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가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쁩니까? 소개팅 국룰 질문을 조져버리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문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쁘냐? 드라마 전개상 왜? 그 처자의 정체가 구덕이 모시는 아씨일 확률, 아무튼 그 인성은 개똥 바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집 노비 중에 그 구덕이라고 있어요. 구덕이. 구덕이와 운명적으로 만날 확률 또한 야, 너 구덕이 아니냐? 아, 그 제주 비상하다는 몸종 구덕이? 오늘도 N잡을 뛰고 있던 그녀는 그나저나 그 니네 도련님 완전 도라이라며? 아주 강렬하디 강렬한 1도 망치라 쪼갤 이 머리통이 망치에마다 쪼개진 것처럼 이 제정신이 아닌 듯이 날뛰는 미친놈. 첫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사극 국룰 클리셰까지 그 위에 얹어지며 네가 그대 가시 대신에 뭐든 다 해준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나중에 서로 좋아 죽을 확률이 말투가 원래 그렇게 재수가 없더냐? 58,000%로 급상승하고 있었죠. 너 어디서 양반 행세야? 양반 행세가 아니라 양반이니라. 완전 도라이라며? 아, 사실 승희가 노비 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는 평소 소설을 맛깔나게 읽어주는 전기수란 직업에 흥미를 느껴 마음 편히 가까이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심청이가 전혀 절절하지가 않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있어선 내가 얼마 전에 흥길동전이란 책을 읽었는데 참으로 절절하다. 너무나 진심이었죠.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귀함과 천함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걸 읽었느냐? 난생 처음으로 아마도 도련님이 읽으신 책 다른 무언가가 제가 다 필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천한 사람들은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중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하단 말이냐? 그녀의 이야기는 사는 게 처절한 경험에서 비롯된 힘드니까요. 지혜가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우물 속에 갇혀있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얘기가 좋은 겁니다. 양반의 시각과 우리한테는 오지 않을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편견을 대리만족하는 게지요. 제대로 일깨워주었죠. 내게 참으로 큰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렇게 시야가 트이자 언제 또 너랑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내 너를 좀 더 알고 싶다. 그의 관심은 꿈은 무엇이냐? 그녀에게로 확장되기 시작하죠. 제 꿈은 그에게 있어선 너무나도 소박한 늙어 죽는 것입니다. 그녀의 꿈은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노비에게 있어선 곱게 늙어 죽는 것이요. 너무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발목이 잘리거나 머리채가 잘리지 않고 그저 사는 것이요. 운이 좋으면 바닷가 작은 집에서 이는 아버지랑 숨어 살 수 있으려나. 한평생 고생 한번 해본 적 없던 승희에게 다가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영민을 넘어 바꿔라. 연모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선물로 하자꾸나. 두 사람은 필요할 때 쓰거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작별하게 됩니다. 며칠 뒤 혼인을 위한 상견례가 시작되는데 음식을 먹은 사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죠. 왜냐하면 그녀의 미각은 성재형 뺨치는 수준이었고 화전을 요리한 이가 구덕이인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시 없이 도망치던 구덕은 처음 보는 별채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곳엔 또승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찾아온 건 아닐 테고 게다가 들켰다가는 머리채가 다 뽑힌다는 걸 알면서도 기어이 품삯을 벌러 왔다. 유튜브 뺨치는 알고리즘을 통해 어찌 그리 돈이 필요한 것이냐? 그녀의 목적과 의도를 정말로 바닷가로 도망이라도 치려는 것이냐? 정확히 파악해버립니다.
심지어 말해봐라. 그의 목적은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런다. 순수한 선이었죠. 생애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 앞에 어찌 저 같은 걸 도우신다고.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싸늘하다. 작가가 곧바로 실현을 투입하고 살떨리는 삼각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혹시 홍길동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치밀한 사전조사에 기반한 제 취미가 소설을 읽는 것이라서요. 악마의 거짓 플러팅이 이어집니다. 어느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같은 핏줄인데 서자라 차별을 하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승희의 대답은 그리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어찌 평생을 함께한 노비가 병 걸렸다고 산채로 묻어버립니까? 대리 참교육이었죠. 마치 평생을 묻어두었던 무슨 말씀이신지 도통. 구더기의 속마음을 낭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을 거란 머리는 없는 geb니까? 속 시원히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몸종이 다 대신해준다는데 허나 몇 마디 더 섞어 망신당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세요. 그 호의의 결과는 혼담은 그의 예상과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죠. 자, 눈치 하나만큼은 나가시는 분은 이쪽이요.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녀는 아무리 광인이시라는들 방 안에서 쥐새끼를 키우진 않으실 테고 어디 가시오? 방 안에 더러운 구더기가 기어다니나 해서요. 숨어있던 구더기를 검거하고 너 인연 작은 오해는 설마 집 나갈 때마다 드나드는 곳이 여기였어? 큰 오해를 부르며 자. 사건은 순식간에 2년 때문에 나랑 혼례를 안 한다는 거였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시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트로의 파국을 내 어미에 대한 복수.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무작정 바다를 향해, 아니 자유를 향해 달려가던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 끝에서 한 주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나 안도감도 잠시 없어요. 아버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한 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짐이 될 수는 없지. 오직 딸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도망친 노비 같은데? 마음씨 좋은 주모를 만난 그녀는 자. 하염없이 아버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허나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귀인 하나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셨다가 돌아가시는 질이래요. 주막에 찾아온다. 그녀의 이름은 안녕, 난 옥태영이라고 해. 옥태영. 천한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도 모자라 난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녀의 생각과 철학들은 나는 아무 노력 없이 많은 것을 가졌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이치에 맞다. 고귀한 것이었고 어릴 때부터 외지에서만 지내온 그녀였기에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동무가 하고 싶어 따라다녔어. 외로움에서 기반된 따뜻한 호의이기도 했죠. 저는 이에 구더기도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입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같이 천한년과 귀한 아씨가 동무라니요. 그렇게 두 사람은 네가 노비 신분인 것이 나랑 동무가 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니? 막역지유를 넘어 난 외지부가 꿈이야. 매일을 같이 보내며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느새 양녀 삼아주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여.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죠. 잠깐만. 드디어 구더기의 삶에도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 너한테 어울린다. 해가 뜨기엔 아직 일화였기에 고요하던 주막은 순식간에 화마로 뒤덮이고 적대들의 약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단 5분 만에 모든 사람들을 도륙내버리고 두 사람은 도가니 된 쥐가 되죠. 그리고 화적에게 있어 먹지 못하는 감은 그저 태워버릴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겨 태영은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리고 죽음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무언가를 결심한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구더기를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꼭 살아서 너도 이번 지옥에서도 너의 꿈을 이루려. 오직 구더기만 살아남게 되죠. 며칠 뒤 눈을 뜬 그녀를 반기는 건 정신이 드니? 처음 보는 양반집 식솔들. 할머니? 죽은 태영의 본가였습니다. 아씨. 태어났을 때 너무 하얗고 예뻐서 백이라 이름을 지었어. 백이? 질 기억하세요? 태영이 어릴 적 기억을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태영이 맞지? 그녀를 완벽하게 옥태영으로 보이게 하고 있었죠. 즉 나만 입을 다문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달콤한 상황에 그녀의 선택은 예스였습니다. 그렇게 구더기의, 아니 첫 번째 태영이의 거짓말이었다.
인생 제2막이 시작됩니다. 허나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왜 우리 아씨 자고로 거짓말이란 것은 어째 지한테 존대를 하세요?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이었죠. 아씨 몸통이라니까요. 우리 태영이라도 저리 무사하니. 옥태영으로 산 지 반나절 만에 관아에서는 아직도 누구의 소행인지 모른다고 하던가. 그녀는 모든 진실을 고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태영아 씨가 아닙니다요. 하필이면 저 같은 걸 구하시고. 하면 넌 조용히 도망을 쳤으면 될 일이 아니냐. 제가 아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도망치면 그녀는 이 와중에도 계속 걱정하시고 찾으실 것이 분명해요. 타인을 배려하고 있었죠. 현감나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님. 그리고 이는 그자들이 누군지 죽은 태영을 위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귀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막 뒤에 약초꾼들이 드나드는 샛길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 출신인 그녀의 생생한 제보가 이어지고 구더기에게 화적들을 잡을 때까지만 다른 의미의 태영이로 지내거라. 시한부 인생이 주어지죠. 참모인 막심에게만 일러두마. 며칠 뒤 화적 일당이 모두 잡히지만 절대 자백하지 마.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그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 우리가 한 짓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의도적으로 다 죽여버렸으니까. 모두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 죽지 않았다. 구덕이 살아있었죠. 저들이 불화살을 쏘아 불을 지르고 칼로 사람을 베고 재물을 훔치는 걸 그들의 죄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소상히 고하는 그녀는 저자들을 당장 장 100대에 쳐라.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놈들을 너희는 누구야? 정확히 주시하며 그 주먹의 종류 네가 어떻게? 온 진심을 담아 너희가 죽인 사람은 마지막 말을 전달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도울 사람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는 죽어서도 구덕이 아닌 결코 극락에 가지 못할 것이야. 옥태영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한씨 부인은 어딜 가려는 게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확히 바랬을 모습을 한 노비 구덕입니다. 구덕이에게 내 이름은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옥태영이다.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옥태영으로 살거라. 1년 후 상도 끝났는데 왜 아직도 별당에만 숨어 살까요? 비록 태영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이 일대를 잠식하고 있었지만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절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제 제법 아시 같아졌다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를 깨는 무슨 일이야?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백이가요. 바로 태영을 가장 잘 따르던 너하고 아씨랑 평생 살 건디? 그녀의 몸종 백이야, 백이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네가 왜 이러고 있어, 백이야? 발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였지만 목을 맸다는디 왜 뒤통수가 깨져 있냔 말이에요. 구타에 흔적이 있다는 점과 백도가 그동안 왜? 내 말이 맞잖아요. 그 자식 허구 온 날 우리 집 앞을 기웃거리고 매번 백이에게 직접 되는 양반놈이 있었던 점에서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이는 타살이 58,000%였죠. 가서 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 하나 없어요, 아씨. 허나 오작이니 자결이라고 했으면 한 번 결정된 사안은 끝인 거예요.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던 그 시절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억울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씨. 절망으로 가득 찬 개돼지나 다를 바 없는 게 우리 목숨이라고요. 그들의 절규를 듣자 구덕이 같던, 아니 구덕이보다 못하던 자신의 인생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백이의 어미 막심이 막시야, 제발 비켜줘, 비키라고! 정신 차려! 온 힘을 다해 막아서죠. 뭐라는 건지 이진겨? 아씨 해주니까 네가 진짜 데려가신 줄 아는겨? 네가 누군지 알아보기라도 하면 너와 나 찢어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야. 영심이야, 진짜 태영아 씨가 아니야. 허나 몇 시간 뒤 필사적으로 구더기를 말리던 막심이 직접 찾아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유령용이자 백도광의 어미이자 이런 짓을 꾸미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이 고을에서 오직 미친 것이냐? 자모의 좌수부인밖에 없었죠. 이댁 아들놈이 내 딸한테 미쳐갖고 따라다니고 다 알잖아요. 이어서 그녀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당연하다는 듯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었던 노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오르면 안 되는 어디서 감히 남의 귀한 아들을 모함해? 그저 개돼지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들만 귀야? 그렇게 당장 멍석을 말하라. 억울하디 억울한 결말만 남아보이던 그때 멈춰라! 수년간 집안에만 있던 옥시 집안의 아씨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옥태영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죽고 도륙이 난 집안이라 해도 아래 것들 관리는 잘했어야지. 그리고 등장단 5초 만에 아드님 관리를 잘하셨어야지.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하기 시작하죠. 어찌 그런 막말을 아씨 제발요 왜 이래요. 나는 이제 그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 지킬 것이다.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새로 부임한 현감 성규진이 등장하죠. 평소 어질다고 소문난 그답게 윗마을 오작이니 시신검수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했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뒤 누가 위장을 하고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권력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관아에서 재수사를 할 테니 인간의 탈슨 악마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백도강 일가를 모두 추파해라! 모조리 체포해버린다. 근데 이어서 구덕이 가장 두려워하던 아가씨 이름이 그 질문이 어찌되어 들려오기 시작하죠. 허나 그녀는 이제 저는 구덕이의 영민함을 이어받고 제 이름은 태영의 정신으로 무장한 옥태영입니다. 옥태영 그 자체였죠. 수백 년 전 조선 오라를 한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선비들. 현감은 어찌하여 이런 불결한 것이 청소년에 있도록 두었소이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정체가 우리 청소년 사내들을 희롱해 사실 병이라도 창궐했다면 어찌할 것이오? 여자가 아닌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당시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성소수자라 함은 유해 항소의 뜻에 따라서 같은 하늘 아래 이자를 차명에 처한다.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의 정체는 바로 외지부, 즉 외지부 옥태영. 조선시대 변호사 변론하겠습니다. 옥태영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현재 그녀는 감히 시아버지가 내린 판결을 반대해? 이자를 변론할 필요가 없으니 사또의 며느리도 돌아가거라. 사람을 양반집 여식도 아닌 가려서 변호하란 말씀입니까? 오직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입니다. 억울한 의뢰인을 변호하는 아무 죄 없이 추행을 당하고 당당한 외지부이자 옥에 갇힌 피해자입니다. 편견 없는 한 인간이었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누구나 신분 처지와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빈틈없는 법리가 저자들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저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저들을 죽이라는 법도 없다는 것을 공간에 자리한 모두의 마음을 뜻하십니다. 동요시키는 듯 보였지만 그까지 법! 몇 마디의 변론만으로 어디 아녀자가 함부로 나서서 이 청소년의 풍속을 마음대로 휘저으려 하는 것이오? 무모한 살인은 멈추자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득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이대로 이 괴물을 내버려 둘 것이냔 말이오?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그때 법은 없으나 선례를 따라주시길 청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한다. 경묘년 8월 열이틀 소문리에 사는 남춘길에 대한 판결 기록입니다. 심지어 그 출처는 임금님께서 이르기를 어명이었죠. 음양인 남춘길은 병자이니 추국하지 말고 외지로 보내 홀로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차명을 요구하는 작자들을 임금께서도 하늘이 내린 백성을 어찌 형벌로 함부로 죽이냐 단 한순간에 하셨사온데 대역 죄인으로 만드는 어찌 다르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차명을 그야말로 집행한단 말입니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옥시부인전 바로 시작합니다. 수년 전 하필 악마보다도 악마 같은 양반집의 종으로 태어나 야! 평생을 지옥 속에 살던 노비 구덕이는 2년 때문에 나랑 혼례를 안 한다는 거였어? 1년의 사건으로 큰 오해를 받게 되고 죽을 각오로 도망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죠. 하나 우연히 만나게 된 천사 같은 양반집 아씨. 부모가 하고 싶어 따라다녔어. 옥태영과 가까운 사이가 되며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 찰나 화적대의 습격으로 구덕이를 제외한 모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허나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부터 구덕이가 아닌 옥태영으로 살거라. 옥태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고 행여 발각될까 숨만 쉬며 지내던 어느 날 가장 아끼던 몸종이자 동무 백이의 억울한 죽음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데 백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분명 목을 맨 자살이라 검시했던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오작인의 자백으로 백별감댁에서 시킨 일입니까? 심증을 넘어 맞느냐? 확증의 단계에 이르지만 이금방 일대를 꽉 잡고 있는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외지부일세. 유양소의 대처는 뭐요? 실력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무슨 일이래요?
가장 먼저 백이의 어미를 발고하며 무슨 일인지 묻지 않습니까? 노비 주제에 무고한 양반을 능욕한 죄로 발고되었습니다. 맞불 작전을 선보인 뒤 매수당한 오작인의 자백이 있으니 무죄가 될 리 없소이다. 오작인이 모든 증거들을 간밤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순식간에 인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관아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모른다 하거라. 그렇게 사건은 빠른 속도로 주인을 배반한 노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무죄로 변해가고 있던 가운데 태영이 등장하죠. 역시 어미압이 없는 것들의 무례함이란. 그녀는 곧바로 외제부를 사속 꾸민 일이 고작 범죄의 증자를 없애고 그 모욕에 대한 분풀이로 이들의 횡포를 막시미를 죽이는 것입니까? 낱낱이 고하지만 너는 우리 집안만 모욕한 것이 아니다. 부인은 도리어 감히 이 청수연을 이끄는 유양소에 도정장을 낸 것이야. 협박으로 응수합니다. 백인녀는 헛된 꿈을 꾸다 자결한 것이야. 너는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다가 오직 거짓뿐이었지만 모든 것은 그 어미마저 죽게 할 것이고. 점점 진실로 조작되고 있었죠. 이에 태영은 한 번만 넘자. 잠시 소시적 본캐 무더기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치도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천승이었습니다. 도련님? 과거 그녀의 정인이었던 자로 지금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전기수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인가? 그녀를 못 알아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따라다니셔야겠습니까? 난 지금 낭자가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그럼 누구신데요? 뭐 관아의 관군이라도 되십니까? 왜냐하면 도련님이 아니세요? 그는 천승이가 아니라 그와 도플갱어 뺨치는 수준으로 닮은 와, 현감의 맏아들 성윤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오십니까? 한편 다음날 춘옥군에게 꼬리가 밟힌 태영은 짜잔. 뭐 그걸로 어쩔 건데? 아주 가뿐하게 구덩이 빤스런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막다른 길에 도달할 확률, 그리고 지린 타이밍에 윤겸이 등장할 확률은 저는 외지부를 구해야 해서. 죽은 그 노비를 그녀는 동무라고 하시던데. 지금까지 경험해온 백이는 양반집 아씨와는 제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동무였습니다. 전혀 다른 타입이었고 저는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남녀노소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귀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겸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죠. 하면 그렇게 직접 해보지 그러십니까? 외지부. 두 사람의 우연은 관아 서고에 법전은 물론 심리 절차를 일일이 기록한 입안이 있습니다. 인연으로 혹시 법전을 몇 권 더 빌려도 되겠습니까? 필연으로 그럼요.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계세요? 누군가 그녀를 찾아오는데 백별감땡 노비 돌석이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오대수를 시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죽을 처지라 사건의 진범이 죽기 전에 사죄하러 왔구만요.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소리야? 문제의 그날 밤 백이를 납치했던 그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들 좋아서 이러는 줄 아는겨. 누군가에게 시킨 대로 해야 니도 살고 내도 사는겨.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바로 백이야. 아들의 연모를 단절하기 위한 도련님이 왜 여기? 아님이 별간 부인의 소련님이 이 꼴을 봐야 너한테 좀 될 거라고. 지독한 계략이었습니다. 허나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기에 인생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이는 아니 왜 넌 시킨 짓도 제대로 못하고 허무하디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죠. 나 혼자만 좋아한 건데 얘 나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왜 죽여 왜? 신분이란 제도가 천한 노비년 주제에 그렇게 또 한 사람을 네 마음을 흔든 것이 죄가 아니고 뭐야? 죽인 꼴이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허나 죽기 전에 백이가 뭐라고 했어? 이 진실이 태영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던 까닭은 이대로 사실 백이 또한 죽는 게다. 백도령을 정을 통한 모습을 정인에게 사모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이는 그저 노비였기에 자신의 마음을 숨겨왔던 사실을 정인,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내가 정인이라고 날 밀어내기만 했는데 나만 좋아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 그렇게 백이를 향했던 그 마음을 태영은 모든 진실을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그에게 알려주고 백이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말고 가문의 등살에 그저 모르쇠만 시전하던 백도령은 꼭 기억해주세요. 결국 노비가 양반을 모욕한 죄 역시
교영이옵니다. 자신의 주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면 교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아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명률 제347조에 의하면 양반을 모욕하는 경우 관사에 제소하여 해결하지 않고 사적으로 처벌해선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막심은 그 모욕으로 인하여 이미 폭행을 당하였고 호된 옥살이 됐으니 무죄로 방면하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백이는 사랑했던 여인을 제가 어려서부터 연모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리내어 공표한다. 너 미쳤어? 자백을 한 것이 자백이라뇨? 그렇게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자결로 위장했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절차대로 재판을 다시 한다. 간단하게 사건은 종결되지만 대체 이 망신을 어쩐단 말입니까? 이 일로 유양소는 현감에게도 약점이 있지 않겠소? 현감을 향한 내 그 약점만 손에 쥐게 된다면 무한한 악감정을 품게 되죠. 현감의 목을 비틀어 수좀 끊어놓을 것이오. 한편 조선팔도 모든 여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인플루언서로 거듭난 생위는 야, 토목섬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벌써 가뭄이 몇 달째라던데? 바로 이 나라님께서 음량의 조화가 맞아야 비가 온다면서 그 양반 처녀 총각을 무조건 혼인시키라고 명을 내렸더라고요. 미신에 기반한 강재훈이 그래서 이렇게들 홀레복 맞춘다고 난리들이에요. 성황 중에 있다는 것, 그 말인즉슨 그러면 양반집 여식이 된 태영의 혼인도 하겠죠 뭐. 청혼서요? 예정된 수순이란 것이었죠. 심성이 따뜻한 그대 경애를 심지어 그 상대는 제 첫째 아들 성윤겸의 배필로 어남윤이었습니다. 태영 아가씨와 혼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째 망설이는 게야? 태영은 망설이고 있었죠. 만약에 혼례를 했다가 제가 누군지 들키기라도 하면요? 노비라는 진실이 옥시 집안은 물론이고 성씨 집안까지 사단이 날 거라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 겁내지 말거라. 허나 현재의 그녀에겐 제가 아씨 대신 그 누구보다 든든한 넌 누가 뭐래도 내 손녀 태영이야. 가족이 있었죠. 백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도 너고 막심이를 구한 것도 너다. 그리고 그 자격 또한 그로 인해 현감의 눈에 든 것도 차고도 넘치는 네가 만들어낸 인연인 거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남자가 제일 좋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을 상대에게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될 비밀이 진실을 말하고 제게 있다면요? 이해받는 것뿐이었죠. 도련님 저는 그런데 그때 이젠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이리 와봐! 과거 자신의 주인이자 아니라고! 최악의 악마 소녀가 등장한다. 수년이나 지났건만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간신히 그녀를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태영은 완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쫓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이 상황은 본의 아니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게 만들었죠. 많이 놀라셨지요?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행여 제가 비밀을 발설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라면 윤겸에게도 결코 알려줘선 안 될 제 비밀도 하나 무언가 말 못할 알려드릴까요? 큰 비밀이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의 비밀은 혼례를 원치 않았습니다. 태영의 것에 필적할 나는 아니 여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비밀이었죠. 예? 그는 이 비밀이 밝혀지면 조선시대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요. 성소수자였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용서해주세요. 아주 묘하게 나와 혼례해서 현감의 며느리가 되세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두 사람은 낭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리게 되는데 미소만이 넘치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웃지 못하는 한 사람, 옛 정인 승희도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죠. 그 주인댁 아씨가 와도 절대 몰라보겠는데. 아무튼 간에 난 다 봤으니까 가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심지어 신랑 얼굴 제대로 한번 보고 갑시다. 남편 될 사람의 왁구베리가 자신과 똑같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에 승희는 왜 날 닮은 자랑 혼례를 했을까? 깊은 후회와 좌절감에 혹시 나를 잊지 않으려고 그런 건가? 빠지긴 개뿔 자존감 세계 챔피언이었죠. 한편 오늘은 태영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이해해준 멋진 남편은 물론 궁궐 같은 집의 안주인이자 든든한 시아버지가 함께였기 때문이었죠. 들어가 먹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태영의 꿈이자 이젠 자신의 꿈이 되어버린 외지부 집무실도 마련해놨습니다. 외지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 나가봐야 돼서. 이 시간에요? 윤겸의 행동이 해야 할 일들이 좀 어딘가 이상합니다. 많습니다. 심지어 그가 도착한 곳에선 비밀리에 무술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혼례도 하셨는데 부인께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조심해야겠지. 게다가 알 수 없는 표시까지 지니고 있었죠. 정말 역모라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평화롭던 마을에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 팔들 언제고 돌려달라고 난리야? 누군가 달콤한 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꼬드긴 뒤 배불리
아이들이 먹여준다고 애를 데려가 놓고 왜 가둬놓고 안 풀어주냐 말이야 이놈들아.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신종 범죄였죠. 심지어 이놈이 수결한 문서다. 대부분이 글을 모른다는 특성을 악용하여 자매문기야. 암양미천 엄연한 불법인데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문제 삼지 못하도록 관아에 인이 찍혀있어.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 꼭대기에는 또래보다 작고 단단한 놈이 좀 있는가. 탐욕의 누님은 유양소의 이충일이라는 악마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의 목적은 이 작은 아이들을 이용해 거대한 금권을 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작업 중 사망에도 뒤탈이 없는 데다가 사이즈가 작은 것을 이용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아이들을 착취하는 그야말로 사탄 돌고 갈 끔찍한 발상이었죠. 그날 밤 아이들을 사려는 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거냐.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짜고 있던 두 사람에게 서찰 하나가 도착합니다. 아이들을 거래할 위치와 시간은 물론 내가 없는 틈을 노려서 모든 계획이 적혀있는 아이들을 거래하겠다는 촉보다. 익명의 문서였죠. 누가 이런 정보를 줬을까요? 그렇게 구출 작전이 시작되고 저 아이들을 서로 간에 어디로 데려갔던 것이냐. 말하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쉽죠. 뭐들하냐. 자! 각축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숨막히는 접전 중 나쁜 지원군이 등장하죠. 최소목과 장원급제 수준의 화려한 실력을 갖춘 자의 정체는 바로 윤겸이었습니다. 새끼 뭐야? 심지어 곧바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 하나와 함께 사라져버리죠. 얼굴은 보았느냐?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시러 가려던 잠이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기방 뒤편 비밀 공간엔 수많은 아이들이 은밀하게 훈련을 하고 있었죠. 바로 이곳을 총괄하는 자가 어찌 그리 위험한 곳에 계셨던 것입니까? 윤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영이 보기에 이는 설마 빼박 캔트 영모라고 꾸미는 것입니까? 반역 그 자체의 공간이었죠. 허나 이곳은 저는 이곳 애심단의 단주입니다. 그저 저 같은 아이들을 구해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보호소일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나선 것도 기방에서 양반들 놀이개로 굴러먹다가 버려진 놈입니다. 그와 닮은 아이가 은수로구나.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누구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다 한들 이는 태영에게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벅찬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불안감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상상이 야! 무슨 일이야? 왜 또 그래? 개집 아니고 사내 새끼야. 현실로 다가와 버리죠. 한번 품어보려다 깜짝 놀랐네 이씨. 아이 더러워. 때는 조선시대 그 정체가 탄로난 이상 죽을 목숨이었던 해강은 배수의 진을 쳐보지만 스스로 개집이란 적 없습니다. 사탄을 상회하는 놈들 앞에선 죽여버리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태영은 어딜 가도 차명을 당할 것입니다. 어쩌시게요? 가족의 안위부터 생각하지만 사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부인이 왜 지불하면 이럴 때 날 말릴 게 아니라 죄 없이 잡혀간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윤겸에게 부인이 생각하는 약자는 노비 한정입니까? 왜요? 내면 깊숙이 부인이 숨겨져 있던 노비 출신이라서요.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되죠. 그렇게 저는 그저 무한한 장고 끝에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태영은 오로지 외집으로서 법에도 없는 차명을 마땅히 해야 할 집행한단 말입니까? 인트로에 지리는 변론을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자에 대한 판결은 그리고 그 결과 미룬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되죠. 한편 광산에선 현감이 내일부터 이 운봉산을 뒤진다고 합니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배고파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수 따라가면 밥도 주고 무술도 가르쳐준다는. 이를 타개할 방도가 등장합니다. 이런 시국에 무술 훈련이라니. 바로 역담 아닙니까? 현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여긴 틀렸습니다. 어서 가세요. 애심단의 존재가 세상에 공개되고 10년을 바친 윤겸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데는 영모의 증조라도 태운 것이야? 영모라뇨. 단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그래? 심지어 이는 이충이란 악마의 손에서 그럴 순 없을 것이다. 영모라는 이름에 넌 여기서 역당으로 죽어야 하니까. 검은 연기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청소년에 숨어있는 역당의 잔당들을 찾아낼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몸에 찍힌 낙인을 찾아라. 이에 윤겸은 아버지,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평생을 숨겨왔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버지. 그거를 어찌하느냐. 자신의 비밀을 사방님 제발. 아버지에게 오픈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민낯과 소수자인 아이들을 도운 것뿐입니다. 소수의 아버님.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냐 말이죠. 저도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 아이들과 같으니까요. 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방도를 찾은 것뿐입니다, 아버지. 결국 나는 이제부터 부자의 연마저 내 아들이 아니다. 끊어버리고 말죠.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거라. 그렇게 두 사람은 도주를 감행하지만 이미 사방에는 관군이 둘러싸고 여기다 잡아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객주로 숨어들지만 어서 들어가세요. 어서요. 그저 찰나의 시간을 벌 수 있을 뿐이었죠. 왜 도망친 것이냐? 결국 그것이 태움조차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같이 있던 사내는 어디 있느냐? 눈을 질끈 감으며 모든 걸 포기하던 그 순간 아니 어찌 이리 막무가내란 말이오? 남편에게서 낯선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이자의 옷을 벗겨라. 예. 내가 벗겠어. 나 이거. 심지어 낙인까지 사라진 상태였죠. 그 말인즉슨 현재의 그는 성윤겸이 아니라 천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들을 버렸지만 하늘만큼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승희는 전기수답게 쫓기고 있어? 숨을 만한 곳을 찾고 있어. 몇 가지 질문만으로 역당에 낙인이라도 있는 거요? 난 역당 아니오. 낙인이 있단 소리네. 전사를 파악한 뒤 바꿔 입읍시다 나랑. 빠른 결심을 내립니다. 마음은 고마워. 난 그쪽까지 위험에 처할 수는 없어. 걱정 마시오. 내가 그 행동의 근거는 오직 그쪽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정인을 위한 마음이었죠. 그렇게 관인이 있어도 검문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오늘도 승희는 부인 잘 챙겨서 얼른 가시오.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의 사랑은 하찮은 질투 따위 감정은 낄 틈조차 없는 숭고한 연모 그 자체였죠. 아버님과 도련님은 제가 잘 모실 터이니 허나 무사히 남편을 보내고 돌아온 집안의 분위기는 안 가라.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내 너에게 이미 기별을 허가할 테니 마지막을 고하고 있었죠.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이는 반드시 돌아오시기로 저와 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냉정한 선택이 아닌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의 지금 당장 떠나거라.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수연의 현감 성규진은 나와 교지를 받으라. 그 당시 영모라는 프레임은 웃김만 스쳐도 3대가 멸하는 엄중한 범죄였고 권력을 지닌 자들의 입맛에 따라 이를 방관하여 수계를 놓친 현감 성규진의 직무유기는 영모에 가담한 것과 진배없다. 그 죄명은 무엇이든 쓰일 수 있었죠. 따라서 과연 현감 성규진을 삭탈관직하고 다시 휘몰아치는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의 가산과 식소를 몰수하여 옥태영 아니 구더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혹시 부인전 지난번 1, 2화 소개에 이어 3, 4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전 이야기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조선시대라는 폐쇄적인 시대상과 성소수자라는 소재의 결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깔끔한 연출과 스토리로 그 개연성을 부여하며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느껴졌는데요. 극이 진행되며 서로가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키며 적절한 밸런스까지 유지하는 각본에 감탄을 하며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층 더 레벨업시키는 배우들의 연기 또한 완벽했던 것 같고요. 정주행 강추드립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옥시 부인전 3, 4화의 내용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